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0일 늦은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경매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경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총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경매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요. 오늘 미국의 5월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전년비 8.6% 상승인데요. 1981년 이후 최악의 물가 상승이라고 합니다.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미국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8.6% 상승했다고 미 노동부가 10일 현지 시간이죠. 발표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미 노동부의 발표를 인용해서 지난달 CPI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6% 급증했다고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 8.3%를 0.3%포인트나 상회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미국 CPI는 지난 4월 8.3% 상승한 데 이어 5월에도 8.6%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로써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1981년 이후 41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을 기록하게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이제 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요. 금리를 올리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열심히 자기 자산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시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이 대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나 아니면 작년에 소위 영혼을 끌어다가 자기 이제 모든 레버리지를 사용한 거죠. 사용해서 부동산을 구매한 2030 세대가 많을 텐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지금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부동산들이 물론 이제 어떻게 가격은 지금 알 수 없겠지만요. 어느 정도 이제 시기가 오면 그 2030 세대들이 해당 이유를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자나 금리 인상으로 해서 자기 이제 어떤 월급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경매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경매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이나 아니면 저도 지금 공부 중에 있는데요. 꼭 경매에 대해서 책 한 권은 꼭 사서요. 보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알아볼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부동산 경매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법적 경매 신청 절차 및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도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자금을 돌려주는 강제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기능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 부동산 경매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경매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로 나눠지거든요. 임의 경매는 실질적 경매와 형식적 경매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용어들은 경매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거나요, 알아가실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 만큼요, 꼭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경매의 종류에 따라 입찰 방법이나 주의해야 할 것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점도 꼭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도식화해서 부동산 경매가 있죠. 그에 대해서 이제 강제 경매, 임의 경매로 나눠지고 임의 경매는 실질적 경매, 그리고 형식적 경매로 나눠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매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제 경매인데요. 강제 경매는 한마디로 우선 법원의 판결부터 필요한 경매를 말하는데요. 즉 간단하게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부동산이나 어떤 담보를 잡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현재 판단 기준으로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채권자의 입장만 존재할 경우 이 이제 경매가 강제 경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요. 워낙 친해서 지인의 아파트에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은 채 빌려주었지만 해당 지인이 1억 원을 돌려주지 않자 고민 끝에 해당 지인의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기로 결정한 사항, 이런 예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요, 채권자의 말만 믿고 무작정 경매를 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억 원을 빌려주었는지 진실로 돈을 갚지 않는 상태인지 법원은 모를 거잖아요. 그래서 경매 법원은 이런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인 집행권원, 즉 판결문을 첨부하라고 해당 채권자에게 요구하게 되는데요. 즉 강제 경매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다음에요, 그것을 근거로 실시하는 경매를 말하고요.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집행 권한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임의경매인데요. 임의경매는 강제경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매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제경매와는 다르게 법원의 판결이 필요 없는 경매를 말하고요. 그리고 임의경매는 크게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실질적 경매, 그리고 형식적 경매입니다. 실질적 경매는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저당권, 전세권 등등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 경매는요, 부동산의 가격을 환산하는 환가를 위한 경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공동으로 서울의 한 A란 아파트를 매수하게 된 경우인데요. 처음에 매수하기 전에는 갑돌이와 갑순이는 적어도 10년 후 매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플싸 그런데요, 5년 후 갑자기 갑돌이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져서요, 아파트를 10년이 되기 전에 매도하자고 갑순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순이는 앞으로도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면서요, 아파트를 팔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법원에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면 법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될까요? 해당 아파트를 사실상 물리적으로 둘로 분할할 수는 없는 노릇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법원은 해당 아파트의 경매를 결정하고 매각대금을 지분의 비율대로 나누어 갑돌이와 갑순이에게 배당하면 가장 공평한 분할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임의경매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임의경매는 별도의 판결 없이도 당연하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경매인데요. 왜냐하면 채권자는 반드시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등의 담보를 설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전세권 등기를 해두었다면요, 법원의 판결 없이도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하고 오늘의 블로그와 영상을 마무리해보고자 하는데요. 결론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기존의 연끌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CPI가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금리는 덩달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 돼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올리지 않게 되면 외국인의 자본이 물밀듯이 썰물 나가듯이요,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2의 또 IMF가 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단하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요, 이자 부담 그리고 원금 상환 부담이 발생하게 되고요, 결국 많은 부동산들이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잡기 위해서요,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두고 저 역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그 지식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더욱더 공유 많이 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루하루 저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로 정말로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블로그는 여기까지고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항상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일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 일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와 영상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요.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주식과 1일 1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함께 부자 돼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